안녕하세요.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고 버티고 있는 철없는 암사자입니다. 그래서 보쌈이랑 부대찌개 먹었어요. 아니 사실 자꾸 엄마가 떡국에다 굴을 넣어가지고 떡국에 굴, 콩 놓은 송편, 뭔가 어머니들이 부엌에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절에 밥이라도 얻어 먹고 싶으면 내 취향을 견뎌. 내가 주는 고난을 버텨. 약간 그런 미션 주는 기분이죠. 제가 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소문날 정도로 엄청나게 연휴를 잘 보내주겠어. 아주 설을 찢어주겠어. 하고 아주 야심만만했는데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책 읽고 일기 쓰고 유튜브 보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영원히 쉬고 싶어요. 사람이 참 양가적인 면이 있는 게, 제가 어제 오늘 책을 하루에 한 권씩 2권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책은 빵을 먹자 하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자 하는 책인데, 일 안 하고 계속 놀고 싶다 하면서도 첫 번째 책은 전혀 저한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읽었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두 번째 책, 드로우 앤드류 작가의 럭키 드로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랑 이 책에 나온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봐요. 바로 핸드폰 배터리로 치면 내 나이는 몇 퍼센트 남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가인데요. 작가님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셨는데 저는 오래 사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90살로 잡았어요. 100살로 잡는 게 계산이 편해요. 저는 어차피 계산기로 해서요. 자, 계산기를 꺼내서 예상 수명, 자기가 살고 싶은 그 나이를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저는 90이죠. 여러분은 120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나누기 100을 하세요. 그 다음 지금 자기 나이를 곱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쓴 배터리예요. 그 숫자를 100에서 빼면 남은 배터리의 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 68.5% 남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68.5%면 얼른 충전기 찾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좀 보다 보면 금방 다 달아져요. 이 책에서 작가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이렇게 배터리 남은 거라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뉴스 보고 남의 SNS 염탐하는데 배터리를 쓸 수 있겠느냐고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가장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겠냐고요. 포인트는 시간이 없으니까 쉬지 마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기에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기.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읽어보면 작가님은 한때 누구보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신 적이 있어요. 흔히 드라마에서 자네는 일을 시키는 것만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하잖아요. 제가 회사 안 다녀봐가지고 직장 그 생활을 드라마에서 배워가지고요. 근데 그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성과를 이뤄서 승진하는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근데 정치질에서 말려가지고 퇴사당했던 이야기가 자세히 쓰여 있어요. 저는 회사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4대 보험 되고 연차 쓸 수 있고 주 5일째 하는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약간 와장창 됐어요. 회사의 실태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자기 일을 하다가 회사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이제 내 사업을 해볼까 싶으신 분이 읽으시면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기분은 113페이지 계획보다 기회를 쫓기로 했어 챕터예요. 제가 완전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그 계획형이 아니신 분들이 경악하신다는 여행 계획 짤 때요. 13시 6분에 기차 타기, 14시 3분에 내려서 6분 후 박물관 도착, 이렇게 짜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렇게 전형적인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형 인간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예상치 못한 너무너무 크게 안 좋은 일이 저한테 잘 안 닥친다는 거고요. 단점은 예상치 못한 재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행 계획도 이렇게 짜는데 인생 계획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작년이 34살이죠?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을 친구한테서 배웠어요. 이 말을 공부하듯이 배워서 외워서 의식적으로 이게 쓰고 있어요. 그 단어 계속 입으로 외우는 것처럼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챕터에는 작가님의 인생이 얼마나 우연에 의해 움직였는가가 쓰여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은 그 미국 비자 심사에서 탈락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미국 내 아시아인의 입지가 확 좁아져서 위험할 뻔했다는 거. 코로나도 정말 심했잖아요, 미국 한때. 예, 그랬는데 유튜브가 한국에서 잘 되니까 돌아가서 한국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싶어 해서 그냥 돌아온 건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고시 공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저는 한 우물을 그 우물이 화산이라서 곧 폭발하려고 할 때까지 뜨거워질 때까지 파요. 제가 그 스팀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실려갈 때까지 파요. 제가 제 손으로 그 삽을 놓지 않아요. 화상 입어서 손이 녹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놓고 내려가는. 저 어떡해요. 제 삶이 그 한국 모범생에 비해 그 자체인데 그 어른들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 너 후회할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 100번 들었잖아요. 한 우물만 팔아. 이 말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한 우물만 판다에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를 하나 말해보세요. 우직하다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직하지 않다는 것은 경박하다, 촐싹거린다, 엉덩이가 가벼워, 끈기가 없어. 저거 안 될 놈이야. 제가 K 장녀의 K 모범생이어가지고 네가 뭔데 안 될 놈이래. 곧 늙어 죽을 놈이. 이렇게 말하고 뿌리쳐버리지를 못해요.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농경 사회에서는 내내 어른들의 말이 옳았을지는 몰라도 이 시기,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어른들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되게 자주 느끼거든요. 근데 제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어른들의 말,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말, 이 말들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있어버려요. 거기다가 계획을 세워서 부정적인 변수가 튀어나오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까지 합해지는 거죠. 제가 친구한테 어떻게 되겠지를 배워서 그걸 매일 되새기는 것처럼 저는 이 챕터의 내용을 도그마처럼 제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기회를 쫓으라. 그냥 끌리면 가라. 저 요즘 진로 계획 중인데요. 그게 뭐냐면 5년 더 애들 가르치고 40대면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랑의 불식차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너무 싫어. 북한 사회가 너무 싫어. 스트레스 받아요. 셀이 언제 한국 가요? 이정혁이랑 헤어져도 좋으니까 얼른 셀이 한국 가서 그 오빠들한테 사이다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계획형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가장 큰 차이는 A 해야 하기로 했는데 지금 A를 해야 하는 때인데 갑자기 B가 나타났어. B 해도 돼? 라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계획형은 A를 택한다는 거예요. B가 더 끌려도 그 애초에 계획 세울 때 B도 고려해 봤는데 그래도 이 시기엔 A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A를 계획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전 이제부터 B 갑니다. 해야 하는 거 말고 더 하고 싶고 더 끌리는 쪽으로 저 막 이직할 거예요. 막 때려치고. 사고 칠 때마다 여러분들께 상황 보고 할게요. 그 다음 재밌었던 부분은 저는 명함 없이 일합니다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글을 씁니다. 저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저 삼성 다녀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거나 잘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직업은 직과 업으로 이루어진 단어래요. 직은 job, 즉 회사 직함이고요. 업은 미션, 내가 세상에 온 이유래요. 직의 운명은 남의 손에 있는 건데 업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자기가 지은 자기의 이름 드로우 앤드류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길 바라신대요.
저 이 챕터 읽고 자기소개 다시 썼잖아요. 영어로 썼는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읽어볼 테니 들어봐 주세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표면적으로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읽고 생각하는 법, 정보를 처리하는 법, 결론을 도출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작가이며 학생들의 친구입니다. 저는 G세대에 속해요. 비록 35살이지만요. 어때요? 그리고 이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죠. 이 채널의 컨텐츠는 필로우 토크, 독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리고 기본 정신은 삶에는 문학이 묻어야 한다. 그 어떤 모습의 삶이라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자주 꺼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영상 2개를 찍는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원래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했는데 이상하게 최근 2개는 재미가 없고 괜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원래 이 채널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방향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됐다고. 이제 8개 올려놓고. 저는 사실 9살 때부터 다도가여가지고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옛날 훌륭한 사람들 책 많이 읽은 거 그거 그냥 그 시대에 TV나 유튜브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이 조지 오웰의 1984인데요. 그거 재밌어봤자 공유 나오는 도깨비만 하겠습니까? 조지 오웰 살아있었을 때 넷플릭스가 있었으면 그 작가 넷플릭스 정주행하다가 1984 못 썼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유튜브로 여러분한테 책을 추천해드리거나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유튜브의 방향, 설립 목적, 책을 소재로 떠들자. 필로우 토크거든요. 제가 친구가 많은데요. 여자애들끼리 모이면 남자 얘기 하잖아요. 너무 지겨워요. 제 친구들이 무슨 강동원, 엑소, 세훈, NCT 정재현 이런 애들이랑 사귀면 3박 4일 남자 얘기 완전 가능인데 지랑 똑같은 애들 사귀거든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의 남자 얘기를 좀 끊어보고자 책 읽은 얘기를 좀 하곤 했는데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지금처럼 책 내용으로 주제를 띄우고 그 다음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 남자 얘기가 제일 재미없고 정치 얘기가 제일 의미 없고 다이어트 얘기가 제일 쓸데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해야 한다면서요. 평생 살 빼야 되는데 연물만 외우고 갑니까? 이 의외로 책 얘기하면서 친구랑 같이 생각을 하는 대화가 저뿐만 아니라 상대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광주에 유배주길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나러 막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새 친구도 사귈 겸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는 대표적으로 배영민 님이 저랑 코드가 잘 맞는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엄마랑 저랑 코드가 안 맞는데 엄마 때가 안 보거든요. 이렇다니까요. 네, 더 많은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빠이.